박성문 전 의원님이십니다. 네, 대학원 태극기 혁명 동료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소미아라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협정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젯밤 자정 우리 시간 오늘 새벽 10시로 종료되기로 됐었는데 6시간 냅두고 어제 오후 6시에 이 문재인 정부가 일단 조건부로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반응이 아유 그래 잘 됐다, 그나마 잘 됐다, 큰일 날 뻔했다, 파국을 피하게 됐다 그러는데 어떤 파국이냐,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뻔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보복을 한다,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한국 정부가 끊는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 북한 석탄 밀수하고 소유 정제유 갖다 준 거 다 걸어서 아예 석한다리 보이콧을 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 철강에 대해서 관세 10% 이상 때린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2의 IMF도 더한 어마어마한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완전히 외교 관리를 무시하다시피 어마어마한 압박을 넣었습니까? 자, 이 정부가 한 설명은 우선 일제시대 때 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반대하면서 7월 1일자로 불소라든가 수출 규제를 몇 개 했고, 거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또 보복으로 지소미아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갈등인 정도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소미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사드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6년부터 사드 배치를 추진해서 1917년 3월 달에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는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천진에서부터 산동반도에 이르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다 이렇게 사전에 탐지하는 레이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17년 5월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좌빨 정부가 들어서니까 중국이 이 문재인 정부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삼불 요구,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사드 추가로 배치하지 마라,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제 MD 체제에 참여하지 마라, 안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한국, 미국, 일본이 친하게 지내는데 이게 군사 안보 동맹으로 강화되면 절대 안 된다. 바로 이 세 번째 중국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겁니다. 한일 관계를 끊어놓고, 그 때문에 미국 관계 끊고,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맺어온 삼각 안보 동맹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요구였고, 그것이 지소미아 파괴한 문재인 좌빨 정부의 본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주적은 중국입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께부터 미국 국방성은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 이 이론에 따라서 중국과 지금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홍콩의 독립 시위가 드디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부에 중국계 은행들이 예금 인출로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흔들리죠? 여러분, 중국이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되면 바로 미군이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북한에 대한 폭격은 없을 겁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목표는 김정은 정부를 아예 친미 정부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거기다가 미군도 갖다 놓고 해서 중국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일단은 김정은 체제를 바꿔가지고 다른 놈 내세운다. 이거를 어렵게 레짐 체인지를 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도 아주 쉽게 영어 씁니다. 맨체인지, 사람 바꾼다 이게. 김정은이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통첩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하고 관계 끊고 갈 거냐? 중국 편으로 설 거냐? 너희들이 중국 편에 서면은 우리는 한미동맹 끊고 이제 보복하고, 쉽게 말해서 미국 조야, 미국 의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남한에도 맨체인지 문재인이부터 바꿔야 되겠다. 문재인 정권 교체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미국 압력에 결국 굴복을 해서 어제 조건부로 이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강경하죠. 아마 이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문제는 아마 조만간 오래 안 갈 겁니다. 한 달 안에 열리는 아마 아베와의 단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 문재인이 좌빨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할 때가 바로 저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 내정해 놓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조국이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반일 캠페인을 부르짖으면서 뭐 죽창가 얘기하면서 일본하고 지소미아 필요 없다 이렇게 달라들었는데, 정말 이 문재인 좌빨 정부는 외교에 무능하고 정말 무지합니다. 건드리면 안 될 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드려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한미동맹이 깨지는 사태까지 몰고 갔다가 막판에 정신 겨우 차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겠습니까? 미국 정부 비건 대표가 어제 분명히 말했죠. 지금부터 한미 관계는 재정립하겠다, 다시 정립하겠다. 과연 문재인이 좌빨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동맹인지 믿을 수 있는 정권인지를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문 집회하고 지금 문재인이 끌어다니는 저분들이 사기 탄핵한 사람들 중에 박근혜가 하도 무능해서 탄핵될 만했다고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사드 배치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가 했죠. 지소미아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가. 이래도 무능합니까 박근혜가? 아닙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제대로 하고 최고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태극기 혁명 여러분들이 양보를 하나하나 받아냅니다. 자, 조국이 끌어내렸죠. 지소미아 이제 어쨌든 막판에 돌려놨죠. 문재인이 약세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말 근처에 이제 나올 겁니다. 문재인이 이제 미국이 딱 문재인이 엮어넣은 미국 프레임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이제 문재인이 목줄을 각 잡아가지고 끌어낼 날 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해치웁니다. 여러분, 자, 구호 한번 외칩시다. 아까 했죠. 한미동맹 강화,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네, 감사합니다.